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오늘은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피할 수 없는 존재인데, 전기 자전거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리튬이온 배터리 정말 유용하고 좋은 배터리입니다. 지금 에너지 양으로 보나 안전도나 사이즈 이렇게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리튬이온 배터리가 90% 정도, 저희가 통계를 내면 한 90% 정도가 충전 중에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싹 정리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담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튬이온 배터리는 한 번 쓰고 버리는 배터리가 아닙니다. 리차지블 배터리로서 설계 시 이미 이 제품이 만들 때 한 500번에서 1000번 정도 딥차지 기준으로 한 500에서 1000번 정도 쓸 수 있다고 회사에서 발표를 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 딥차지라는 이유는 거의 바닥에서부터 위에까지 80% 이상 충방전을 한 번 원사이클이라는 500번에서 1000번, 그래서 저희가 작게 잡아서 500번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500번 쓰고 그냥 버릴까요? 버리는 건 또 아닙니다. 500번을 쓰면 전체 용량을 100이라고 봤을 때 한 70 정도, 한 30% 정도 용량 손실이 생깁니다. 그 기준을 원사이클 500번, 그리고 수명이 다 됐다, 이게 죽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수명이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00번 정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나는 충전을 최대한 적게 하고 싶다, 그렇게 오래 쓰고 싶다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충전을 다 쓸 때까지 안 하고 한 번 사이클이니까 다 쓸 때까지 일주일 정도 타고 완전히 바닥나면 다시 충전하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스마트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충전해서 나가서 하루 종일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반 쓰고 나서 놔뒀다가 나중에 아침에 갑자기 먼 길을 가야 될 경우 난감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처럼 전기자전거 배터리는 항상 완충 상태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한 번 완전히 다 쓰고 난 기준이기 때문에 반만 쓰고 충전했다 그러면 500번이 1000번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20%만 썼다 그러면 5배가 늘어납니다. 2500번을 충방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틈만 나면 충전한다, 절대로 다 쓰고 나서 충전하려고 기다리거나 일부러 의도적으로 충전을 미루지 마십시오. 무조건 충전하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충전기 이야기인데요. 역시 오늘은 충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얘기합니다. 충전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충전기가 보통 있는데요. 이 충전기를 어떤 회사에서 한번 매뉴얼을 잘못 만들었는지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배터리에 단자를 먼저 꽂고, 충전 단자를 먼저 꽂고, 그 다음에 그리고 AC 단자를 연결하라고 매뉴얼에 적혀 있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충전은 됩니다. 충전 소리가 들리죠? 자, 충전은 되는데, 모든 전자장비는 이 충전기도 전자장비이기 때문에 CPU도 들고 복잡합니다. 전기를 먼저 AC 코드를 꽂아서 이렇게 스탠바이가 됐다고 이렇게 딱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불이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충전기 단자를 연결하면 이렇게 충전이 들어갑니다. 두 가지 다 돼야 정상인데 한 가지만 선택하기 어느 게 표준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AC 코드를 먼저 꽂고, AC 코드가 꽂아서 사인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DC 단자를 꽂아서 충전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많은 전문가들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AC 전원을 먼저 꽂는 것이 맞다고. 자, 여기서 두 번째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AC 전원을 먼저 꽂고 두 번째 배터리 전원을 꽂아서 충전을 한다. 이 두 번째 목표, 두 번째 잘못된 오류입니다. 세 번째 얘기입니다. 고장난 배터리는 내가 마음대로 수리를 한다, 아니면 주변에 전기 좀 아시는 분한테 부탁해서 수리를 해서 사용하고 싶다. 비싸니까요. 전기자전거 배터리가 보통 가격대가 30에서 50, 100만원도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 근데 고장난 배터리, 이런 리튬이온 배터리 고장났다고 봤을 때 이걸 제대로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1992년도에 개발됐습니다. 소니에서 개발됐고, 전기를 오래 했다고 해도 리튬이온 배터리를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가르쳐주는 데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 나름대로 좀 안다고 고장난 배터리를 수리해서 사용한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기준으로 볼 때 전기자전거용 배터리가 1년 이내에 고장났다 그러면 제조사로 보내서
수리를 의뢰하십시오. 그리고 보통 6개월에서 1년입니다. 워런티 해주는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인데 2년이 된 배터리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수리를 해도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3년이 돼서 고장난 배터리는 그냥 부담 없이 버리셔야 돼요. 절대로 3년 지난 배터리 수리해서 사용하겠다는 잘못된 생각은 버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리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이 배터리 수명을 저희가 볼 때 500번 정도 내외로 얘기했지만 실제로 사용했을 때 3년에서 잘 써야 3, 4년입니다. 그리고 가혹하게 사용하면 1, 2년 내로 고장이 나게 돼 있어 내부 저항이 커지고 셀의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걸 고쳐서 내가 좀 더 사용해 보겠다? 뭐 고치는 비용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 고친 비용으로 더 길게 쓰는 기간을 따져 계산해 보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리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50알 정도 52알 들어간 이런 홀더인데요. 셀 하나가 아니고 5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5개가 보통 병렬, 10개가 직렬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한 개만 죽어버리면 이 셀 전체가 다 죽습니다. 따라 죽습니다. 한 개만 죽었다 했을 때 어디 셀 손상이 생겨서 이 한 개만 교환하면 나머지가 살아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안 돼요. 이건 저기 삼천교육대 이 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명이 이렇게 뻗어버리면 나머지 10명 중에 한 명이 손을 놔버리면 나머지 9명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9명이 결국 임무 수행을 하다 보면 지쳐서 수명이 전체적으로 짧아집니다. 절대로 고쳐서 쓴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1년 이내에 AS를 맡기시고 2년이면 고민하시고 3년이면 부담 없이 버려주시고 폐기 처분하는 것이 가장 이익입니다. 네 번째, 배터리를 장기간 보관할 때가 있습니다. 겨울 동안 안 타실 분들, 이 배터리를 어떻게 보관하느냐,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스토리지 모드라고 있습니다. 약 한 40% 정도로 배터리를 충전해서 이렇게 보관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내가 어떻게 40%를 맞춰서 충전하고 또 40% 충전한 것을 유지 보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풀 충전해서 보관하십시오. 그리고 봄이 오면 다시 사용하면 되고요. 겨울철에는 이렇게 충전을 해서 용량이 안 나오는 거 감안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보통 이 리튬이온 배터리는 이런 회로가 들어갑니다. 이걸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 해서 BMS라고 그러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복잡한 회로들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넣은 이유가 이 배터리 셀 50개 정도를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해줍니다. 어느 게 적게 충전되고 많이 충전되고 이렇게 셀 밸런스 틀어진 걸 잡아주는데 얘가 모든 것을 다 해주리라고 너무 믿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들어있으니까 내 배터리는 3년 동안 안전할 것이다, 잘 작동을 할 것이라고 믿어도 되는데 너무 믿으시면 큰 부딪힙니다. 얘가 다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 셀 한 개당 저희가 전압을 측정해 보면 3V 내외가 바닥입니다. 그리고 최고 전압은 4.2V. 저희가 36V 배터리 최고 전압을 42V로 잡고요. 최저 전압을 30V 정도로 잡습니다. 30V 이하로 내려가면 에너지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적당한 선에서 잘라주고 적당한 선에서 못 올라가게 잘라주는 장치가 이 BMS입니다.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비싼 회로도 아니고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입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얘를 너무 믿지 마시라는 거. 그럼 믿지 말려면 어떻게 하느냐? 평소에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완충 전압이 얼마인지, 충전기 전압은 정상인지 체크를 한 번씩 하시면 여기서 잘못 생길 수 있는 오류를 미리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들이 많은데 요 한 가닥이 끊어져도 전체로 다 목통이 됩니다. 그래서 요 BMS를 너무 믿지 마시고 나름대로 안전을 위해서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6번째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수명을 10년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10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 전기차들 보시면 보통 워런티를 8년, 10년, 20만 킬로, 16만 킬로도 해줍니다.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 10년 사용하는구나 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가장 단적인 예로 우리 스마트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마트폰 배터리 10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딱 1년만 지나면 용량 저하가 눈에 띕니다. 보통 삼성 스마트폰 기준으로 1년 동안 85% 정도의 용량을 유지하면 정상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1년에 15% 정도 다운이 되는 게 정상이라고 본답니다. 그러면 2년 지나면 30%가 날아갑니다. 정상 범위 한도 내에서 2, 3년 사용하면 실제로 100이란 용량을 갖고 있으면 70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기자전거 배터리 얼마나 사용하세요 물어보면 저는 제대로 사용했을 때 3년이라고 봅니다. 3년이 지나면 100km 가던 게 70km밖에 못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꾸셔야 됩니다. 이 배터리 그러니까 아낄 필요가 없이 가혹하게 사용하시고 3년 지나서 바꾸는 게 좋지, 아낀다고 천천히 조금밖에 사용 안 한다고 5년 10년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쓸 수 있는 방법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개인이 이런 BMS로 컨트롤해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전기 자동차처럼 전압을 조금 낮춰서 충전하고 바닥도 덜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잘 활용을 하면 10년도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이라는 거 머릿속에 항상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기 자전거 배터리는 3년 지나면 효용 가치가 떨어져서 바꿔줘야 된다. 7번째입니다. 전기자전거 배터리는 주행 거리로 따라서 결정을 한다.
틀린 얘기도 아니고 맞는 얘기도 아닙니다. 사실은 주행거리는 전기자전거 배터리 성능을 단편적으로 보여줄 뿐이지 전체적인 컨디션이나 상태까지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배터리를 샀는데 저 친구는 100km 타는데 내 자전거는 50km밖에 못 가더라. 내 자전거 배터리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에 또 답을 드립니다. 국내 배터리로 제대로 만든 배터리 팩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보통 500W 그러면 거의 500W 다 나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본인의 부실한 다리 엔진을 좀 탓해야 되고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저희는 처방을 내려드립니다. 배터리를 친구 배터리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바꿨을 때도 똑같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데 자전거 시스템에 문제가 있든지 본인의 다리 엔진에 문제가 있든지 변속에 문제가 있든지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배터리는 새 배터리 1년 이내 배터리가 누구 거는 100이 나오고 누구 거는 50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행거리는 결론적으로 배터리의 성능을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 없이 단편적으로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8번째 얘기입니다. 배터리는 싼 게 좋다. 이거는 뭐 동호회 카페에서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 국산 배터리 그렇게 비싼 걸 왜 사냐, 3분의 1 값도 안 하는 싼 배터리 좋은 거 많은데, 그렇게 실제로 5분의 1 심지어 10분의 1짜리 배터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 그 이상으로 황당한 가격의 배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배터리를 써서 2번 정도 타보고 와, 배터리 용량 잘 나오더라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는 얘기합니다. 배터리 성능은 한두 번 쓰고 얘기할 게 아니고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배터리가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500번에서 1000번을 쓰게끔 저희가 개발하고 사용하기 실제로 그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사용해보고 배터리 성능이 좋다고 얘기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가격이 황당하게 저렴한 배터리는 1년 이내에 거의 고장납니다. 아니면 급격하게 용량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속에 회로 구성이나 나머지 이런 것들이 너무 조악해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싸고 좋은 배터리가 저한테 들어올 리가 자기한테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좋은 배터리는 반드시 비쌀 수밖에 없고요. 중국산이 싸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제대로 만든 중국산 배터리는 국내산 배터리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중국산 배터리도 삼성 LG셀을 사용하고 국내산 배터리도 삼성 LG셀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가장 전 세계에서 균일도가 높습니다. 셀 전체적으로 똑같은 성능을 내오는 것들이 이 삼성 LG 배터리입니다. 이 가격은 전 세계 달러 가격으로 비슷합니다. 누구는 10원에 사고 누구는 100원에 사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싼 배터리는 이유가 있어서 싸고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 항상 감지해야 됩니다. 9번째 얘기입니다. 충전 전압은 높을수록 좋다. 높을수록 에너지를 많이 담긴 합니다. 42V 배터리 충전기를 써서 41.5까지도 충전은 가능합니다. 더 올리면. 근데 그 1%, 0.1%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배터리 속에 데미지를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그래서 충전 전압은 높을수록 에너지를 조금 더 담을 수 있지만 낮을수록 더 안전하고 수명이 길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4.2V까지 풀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인데요. 요거를 4.1V나 4V 정도만 충전시키면 에너지 한 5%에서 10%? 15%를 적게 담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명이 2배, 4배 늘어납니다. 전기 자동차, 오토바이 큰 부분은 이렇게 에너지 관리를 따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에너지 시간, 용량을 조금 포기하는 대신 그 사용 기간을 왕창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높은 게 좋지는 않습니다. 10번째 얘기입니다. 이 충전기 너무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충전을 걸어놓고 배터리를 걸어놓고 하루 정도 놔둬도 특별한 일은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충전 중에 아까 말씀드린 90%의 사고가 충전 중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배터리 충전할 때는 반드시 눈으로 지켜볼 수 있고 내 시야 속에 있을 때만 충전하십시오. 그리고 너무 이 회로를 믿지 말라는 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최소한 몇 개월에 한 번 정도는 나오는 전압이 정확한지 체크도 한번 해보시고요. 실제로 이 전압 충전기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은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고 며칠씩 꽂아놓고 어디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꼭 벌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충전기를 너무 믿지 말라는 거 10번째입니다. 자, 11번째입니다. 두 번째도 같이 충전기 얘기입니다. 충전기는 이렇게 4A, 요 충전기는 4A 충전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36V 4A.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충전기는 2A, 1.5도 있고요. 그리고 고속 충전기는 4A, 6A, 8A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 고속이 좋냐, 저속이 좋냐를 많이들 얘기합니다. 근데 고속을 사용하면 배터리 수명이 크게 짧아지고 저속은 안전하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속 충전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 셀 회사에서 규정을 해줍니다. 이 배터리를 한 2시간에 완충시킬 수 있는 EC 정도의 충전기를 고속 충전기라고 그러고요. 2시간 안쪽으로 1시간 만에 완충시키는 충전기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완속 충전기는 0.2C
5시간에 완충시킬 수 있는 걸 저속 충전기라 그럽니다. 이거는 밥을 빨리 먹고 늦게 먹고 이런 차이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뭐 급하게 충전해야 될 경우 급하게 하셔야 되고, 천천히 충전하는 게 분명히 조금 더 좋은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고속 충전한다고 배터리가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속 충전기는 급할 때 뭐 장거리 여행을 간다든지 급하게 가야 되는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됐을 경우에 잠시 한 80%까지 충전하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12번째 얘기입니다. 이 배터리 용량은 일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용량으로 따지면 약 12W 정도 나오는데요. 이 배터리는 항상 12W가 나와야 된다. 이 배터리 한 개로 한 1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W가 항상 일정하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거는 써본 사람은 압니다. 이게 일정하지 않다는 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온도, 조건이, 바람, 그리고 실제로 수명, 사용 기간 이런 것에 따라서 너무 편차가 많은데, 요거를 절대적으로 12W가 나올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덜 가고 너무 더워도 안 되고 과부하로 당기면 실제 용량이 안 나오고 그런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배터리가 가진 용량이 내가 쓰고 싶다고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13번째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이 BMS가 내 배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준다고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왜 안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BMS는 셀들이 50개가 셀이 충분히 충전이 됐을 때, 충전이 다 되고 나면 어느 한 파트, 10개 중에 한 파트가 충전 전압이 좀 더 빨리 올라가고 늦게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BMS가 하는 역할은 수동적인 BMS입니다. 능동적인 BMS, 수동적인 BMS가 있는데, 수동 BMS라서 먼저 올라간 녀석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전압이 규정치보다 빨리 올라간 것을 저항을 이용해서 태워서 끌어내리고, 그 끌어내린 동안 또다시 이제 모자란 전압이 충전되도록 그렇게 기다려주는 그런 수동적인 방식입니다. 액티브한 방식도 따로 있는데 비용이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대부분 배터리 속의 BMS는 이 능동적인 BMS가 아니고 수동적인 BMS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너무 믿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가, 그 저항으로 태워줄 수 있는 게 100mAh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미량입니다. 그래서 이 전압 편차가 너무 생겨버리면 얘를 끌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끌어내리기 전에 이 전압이 차버리면 그냥 여기서 충전이 스톱이 됩니다. 그래서 이 BMS를 너무 믿지 마시고 셀이 틀어지지 않게 미리미리 점검을 받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본인이 셀이 틀어진지 안 틀어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단편적으로 완충을 시키십시오. 완충을 시켜서 셀당 전압이 4.15V 이하로 떨어지면 셀이 틀어졌다고 보셔야 됩니다. 뭐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대부분 셀 밸런스가 틀어지면 4.15V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맥시멈은 4.2V가 4.2V 셀당, 그리고 4.15가 안 나오는 경우는 뭐 4V, 4.08V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정도 써도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틀어지면 점점 더 틀어져서 결국은 얘가 밸런스를 못 잡아줍니다. 그러면 그 틀어진 전압은 점점 더 낮아지고 결국은 셀을 빨리 폐기해야 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셀당 전압을 체크해서 문제가 있으면 빨리빨리 손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심각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14번째 얘기.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이 배터리를 사고를 내본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게 사고가 나면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가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사고는. 그래서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불이 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래서 저희 U22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속에 이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악의 순간에 사고가 나더라도 프레임 밖으로 배터리가 터져 나오지 못합니다. 연기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속에 있는 배터리는 될 수 있으면 프레임 속에서 그냥 충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외부에서 뺏어 쓰는 엑스트라 배터리들은 만약에 사고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어디서 충전을 해야 될지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고요. 특히 위험한 거, 사람이 없을 때 절대로 충전하시면 안 됩니다. 자, 15번째. 리튬이온 배터리의 성능은 온도하고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 배터리 고장났다고 얘기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초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입니다. 갑자기 0도로 떨어지면 배터리 수명이 100이 나오던 게 갑자기 70으로 뚝 떨어집니다. 영하 10도 떨어지면 반토막 납니다. 그래서 첫 해, 전기자전거를 시작한 첫 해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겨울에 추워지면 배터리 고장이라고 AS 무지 들어옵니다. 점검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기계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실온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용량이 90% 이상 나오는 정상적인 배터리가 대부분입니다. 겨울철에 용량이 적게 나온다고 얘기하는 배터리는 거의 온도에 의한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온도에 의한 잘못된 거지 실제로 고장난 배터리는 아니라는 거. 그러면 수리가 안 됩니다. 봄 되면, 따뜻해지면 다시 용량이 늘어납니다. 이 온도에 대한 편차, 자전거 배터리는 항상 일정하고 한번 충전하면 몇 킬로를 정확하게 가야 된다는 그런 데이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16번째 문제. 배터리는 충방전 시에 열이 발생합니다.
이 열 자체가 배터리를 노화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수명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충전도 방전도 열이 될 수 있으면 안 나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여름철에 될 수 있으면 충전할 때 선풍기를 켜줍니다. 배터리랑 충전기 같이. 그랬을 때 가장 이 열이 적게 나게끔. 이 뭐 열이 몇 도 난다? 의미는 크게 없으면 40도 이상 올라가고 60도 이렇게 올라가면 셀이 열화가 생깁니다. 그러면 결국은 수명도 짧아집니다. 당장 용량이나 이런 거 떠나서 셀의 이 수명이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충방전은 차게 시원하게. 실내 온도가 너무 높으면 차갑게 충전이 안 됩니다.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켜진 실내나 선풍기를 틀어서 충전기 배터리를 식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17번째 얘기, 배터리 노화를 시키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사용 온도입니다. 보관, 사용할 때 이 온도, 이 배터리를 수명을 단축시키거나 늘려주는 가장 첫 번째 요소가 온도. 두 번째 얘기가 C레이트라고 방전하는 강도입니다. 이걸 얼마나 세게 뽑았을 것이냐. 살살 뽑았으면 수명이 길어집니다. 근데 확 세게 뽑았으면 이 배터리가 가진 최대치만큼 빨리빨리 뽑았으면 이 배터리 수명은 짧아집니다. 그 다음에 충전 전압, 아까 얘기했지만 4V, 4.1V까지 쓰면 배터리 용량이 길이가 훨씬 늘어집니다. 이 용량 자체보다는 수명이. 그렇지만 이거를 4.2V까지 끝까지 채워서 쓰시면 수명이 3년을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금 적게 먹여서 많이 쓰는 게 좋은데 일반인들은 그냥 이 BMS를 믿고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완전 방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배터리를 바닥까지 다 써버리면 배터리가 죽는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요. 이 회로에서 일정 부분을 남겨두고 쓰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4가지 요소 수명하고 직결되니까 조금 생각을 하시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18번째 얘기입니다. 중고 배터리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중고 팩 배터리 이런 걸 새 거 사면 회사에서 워런티도 해주고 좋은데 여건이 안 돼서 중고 배터리를 사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카페나 동호회에서 중고 배터리 얘기 나오면 저는 중고 배터리 사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 전 사람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제가 아는 형님이나 뭐 동호회 회원, 친한 회원이 판다면 몰라도 모르는 사람 배터리는 안 사시는 게 좋습니다. 왜? 이 배터리 셀이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3년 동안 10번 사용한 배터리가 좋을까요? 1년에 100번 사용한 배터리가 좋을까요? 같은 가격이라면. 쉽게 말해서 3년 동안 10번밖에 사용 안 한 배터리, 1년에 100번 이상 사용한 배터리. 둘 중에 어느 걸 사야 되면 같은 값이면 짧은 기간에 많이 사용한 배터리가 훨씬 낫습니다. 너무 가혹하게 사용했을 때는 다르겠지만 안 썼다고 오래 가는 거 아닙니다. 뭐 500번 쓴다 그랬으니까 3년 동안 10번밖에 안 썼으니까 얘는 뭐 몇십 년 쓸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배터리는 관리하기 나름이고요. 너무 안 써도 어차피 수명은 줄어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용량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태어날 때 이미 죽을 날도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용하면 죽게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번째, 자, 충전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전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 말씀. 충전하다가 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충전기 한 개로 배터리 2개를 충전시킬 수 없냐고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자, 답부터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2개를 동시에 충전시키려면 결국 두 배터리는 병렬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자, 병렬을 연결하면 전압에 따라서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많고 하나가 바닥이면 폭발 사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급충전 때문에. 절대로 충전기 하나로 배터리 2개를 동시에 충전시키는 건 꿈도 꾸지 마십시오. 자, 반대로 충전기 2개로 배터리 하나를 충전시킬 수 있을까? 사실은 이것은 가능한 얘기입니다. 약한 충전기 2개를 병렬로 연결시키면 전압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같은 전압에 용량만 늘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충전시키면 2배로 빨리 충전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그렇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자, 오늘 어렵게 얘기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1.5V 배터리 일반적으로 슈퍼에서 파는 배터리 하나 사도 자세히 읽어보면 가열, 분해, 혼용하지 말라는 경고 문구가 달려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종류의 배터리를 혼용하거나 이 배터리를 뜨겁게 하거나 이렇게 가열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 뜨거운 열에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 리튬이온 배터리는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가열, 분해, 혼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충전할 때 조심하시라는 거. 그 사고 90%가 충전할 때만 조심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열심히 한번 보시고 쭉 20가지 한번 읽어보시면 사고 예방 90% 이상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